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왼쪽을 쳐다보면 좌빨이라 그러고 오른쪽을 쳐다보고 얘기하면 우파 꼴통이라 그러고 가운데 쳐다보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도리도리합니다. 저는 편하게 하고 인사말들은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은 생략하고요. 김관수 회장님하고는 저하고는 동침한 사이입니다. 문학계에서. 근데 제가 마지막 해 59 되는 해에 이제 이런 은퇴를 했어요. 2017년 말에. 그리고 2018년에 바로 국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3, 4년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2015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활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전에 기초가 없어서 그런지 책을 읽어도 책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를 않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가벼운 에세이나 소설만 읽다 보니까 안 돼서 인문학 공부를 좀 하려고 쳐다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2018년에 은퇴하자마자 바로 인문학과에 들어왔는데 제가 인문학과에 들어와서 그 첫 목고지에서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책을 잘 읽기 위해서 인문학과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책을 잘 읽기는커녕 오히려 더 책을 더 어렵게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시 쪽에 가보니까 형도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같은 이제 그 시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뭐 저는 문학관이었고 걔는 문학관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거의 장원은 거의 다 형도가 했죠. 또 시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어느새 기형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인의 시인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저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해서. 그래서 괜히 질투도 좀 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를 좀 써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던 차에 2019년에 그 본부 대학에서 프랑칼리지 과정에 시 창작문 강좌가 개설되었어요. 그때 손택수 시인님하고 김한 시인, 신동욱 시인 또 세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첫 시간, 첫 합평에 첫 작품이 제게 그냥 하게 돼서 우연하게 그러고는 손택수 선생님한테 무지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3, 40년 전 시도 아니고 한참 후에 미사의 여부에 이거는 시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근데 재능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열심히 배워봐라.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빠지지를 않고 그 여름에 수원에서부터 해화동까지를 매번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또 손태수 시인님 시간이었는데 그때 합평회에도 제 시가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손태수 선생님이 저보고 어디 가면 자문은 못해도 차상은 할 것 같다. 가장 많이 는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아리 뭐 이렇게 또 손태수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좀 가르쳐 주십사 했더니 시간이 안 나서 안 되고 그래서 중앙대 창과의 교수님 한 분하고 저희들 몇 명하고 이제 시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했으니까 벌써 2019년부터 했으니까 한 6년, 7년 되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제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20년 졸업한 때에 일본학과에 다시 편입이 돼서 202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쓰기 시작한 게 기영도라는 인물에 대한 게 제가 자료들을 다 논문까지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때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의 얘기가 둥텅이로 빠져 있어요. 어렸을 때 얘기도 나오고 대학교 얘기서부터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공간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기영도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옛날 생각도 더듬고 뭐 학교도 중앙고등학교 찾아가서 이제 예전에 그런
성적표도 보고 하면서 많은 취재도 하고 해서 연작시를 쭉 쓴 게 한 80여 편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 남매 고향 연매불락 이야기를 또 160편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추리고 또 태고하고 뭐 하는 게 한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영도 35편하고 연매불락 이야기 22편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순서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시집을 내야 되니까 자기 출판을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기영도한테 미안해서. 제가 제 돈으로 시집을 만들어서 기영도 이름을 더럽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기영도에 대한 귀한 글을 알아주는 어느 출판사가 있겠지 싶어서 출판사 문을 두드리고 한 8군데에서 다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등단한 적이 없거든요. 기영도시 연작시를 쓰는 거는 연작시는 신춘문예든 어디든 응모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등단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영도의 공간만 메꾸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군데, 8군데에서 뭐 그냥 그 어떤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시집을 자비 출판이 아니고 출판사 부담으로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고 거절을 받고 거의 1년을 출판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를. 근데 장비나 분지는 아예 생각도 못했었고요. 근데 현대시가 월간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신문학지 중에서는 권위가 있는 데인데 오히려 까불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제일 내주기 어렵다는 현대시에 그냥 한번 넣어볼까? 왜? 현대시는 시에 관해서 책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현대시에다가 제가 그냥 무작정 투고를 하고 기다렸더니 한 달쯤 뒤에 전화가 왔어요. 검토를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문학지를 내는 출판사로서 기영도에 관한 고등학교 때 그 비문부분을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냅시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퇴고하고 수정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출간이 되게 됐죠. 네, 되게 됐는데 그냥 생각은 이랬습니다. 출판사에 좀 미안한 생각만 없을 정도로 조금이라도 팔렸으면 좋겠다. 네, 저한테 작가 정정본이라고 딱 주는 게 20권밖에 안 주더라고. 저는 여기저기 많이 그래서 제가 100권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보니까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21위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현대시에서 놀래서 처음에 400권 뭐 찍으려다가 800권 올라갔다 1000권까지 찍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1000권이 다 풀려서 2세를 찍어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계약 인쇄 받는 거를. 왜냐하면 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건 손해날 때 틀림없기 때문에 1000권 팔면 인쇄 120만 원 받거든요. 1200원씩 10%. 그래서 차라리 그건 그냥 내가 책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샀고, 근데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12월 달에 현대시에서 연락이 와서 1월 후에 특집 인터뷰를 내겠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제가 선언 인터뷰를 했고 1월 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월간 현대시 이것을 한번 사보시고요. 제 기사를 위클리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참 희한했습니다. 제가 시집을 만들고 김선정 선생님이 원래 시 전공이 있잖아요. 김선정 교수님하고 이상진 교수님 여자분들한테만 제가 교수님들한테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있던 어느 분이 야, 그 학교사에 한번 보내봐. 그래서 학교사에서 보냈는데 그 최익근 선임 기자가 메일이 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몇 분이세요? 이거 기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단신 기사로 갈지 알고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거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시집을 읽고 그분도 이제 문학 박사인데 기영도에 관해서 자기도 잘 아는데 고등학교 때 이 비어있는 공간을 시집이 잘 메꿔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내야 되나 궁금해서 고성한 총장님한테 가지고 갔대요. 이제 고성한 총장님한테는 제가 드린지 알았던 모양이에요. 고성한 총장님 이거 시집 받으셨습니까? 못 받는데 보여드리니까 야 이거 무조건 내라. 전면으로 내라. 그러셔서 저한테 쫓아와서 하게 됐다고 그래서 한 20시간 인터뷰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욕심 없고요. 그냥 시 쓰고 책 읽고 기타를 배운 지가 한 6년 됐는데 기타에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공연하고 요즘은 뭐 정치인들 책 출판 기념에 뭐 와달라고 초청이 자꾸 이제 동아리에 들어와서 제가 정치적인 건 일제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절하고 연말에서 한 7, 8번 지금 공연하고 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랬더니 벌써 65세가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기영도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영도 35 너를 생각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까만 교복 어깨 위로 바람처럼 내려앉은 희끗한 비듬을 툭툭 털어내며 킬킬대던 시인을 돌리면 도무지 너의 부재가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다만 죽다와 살다 사이의 동사 어디쯤 너희 글에서만 너희 문장에서만 너희 시에서만 너희 부재는 문득 존재하는 것인지 흐린 안개를 뒤집어선 안양천변에서 팔랑이는 포플러들을 미치며 새강에 흐르는 세월을 내다 말리는 들국화 같은 머리에 내리던 설이 하얀 옥자마 같다. 내 소배와 숨쉬는 아픔도 슬픔도 살강에 걸어두었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